콘텐츠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팔로우는 안 늘고 문의는 없고 지금까지 3.8만 팔로워를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 수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계정 컨셉을 조금 더 뾰족하게 잡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계정 컨셉은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열심히 꾸준히 많이 올리기만 하면은 언젠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상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콘텐츠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팔로우는 안 늘고 문의는 없고 심지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팔로워가 지금 0명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할 선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했던 건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도 맛집 계정을 해볼까? 여행 계정을 해볼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정은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3.8만 팔로워를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성과이긴 하지만 솔직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저보다 잘하는 계정들도 세상에 너무 많고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저는 이 계정 하나로 퇴사 후에 3년 넘게 먹고 살고 있고 하루에도 마케팅 대행이나 강의, 컨설팅, 광고 협업, 제휴, 출간 문의 등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로워 수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팔로워 수 1000명까지는 한번 모아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약간 신뢰를 쌓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알고리즘이 봤을 때 이 계정은 이런 계정이구나를 좀 인식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2022년에 팔로워 늘리는 법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영상을 다시 보니까 방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인스타 생태계 자체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은 정말 말 그대로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기존에 이미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매일매일 또 새로운 그리고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콘텐츠도 쏟아지고 있죠. 그래도 꾸준히 올리면은 누군가는 언젠가는 봐주겠지라는 마음은 약간 환상에 가깝습니다. 특히 뭔가 제품이나 브랜드 혹은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차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콘텐츠 계정을 새로 시작을 한다면 무조건 계정 컨셉을 조금 더 뾰족하게 잡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콘텐츠 큰 틀을 잡아서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을 하고 인사이트를 분석하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할까 그리고 노출을 높이기 위해서 댓글을 달면은 뭐 리스트를 보내주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겠다. 자, 그렇다면 계정 컨셉은 어떻게 잡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계정을 왜 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마다 올리고 싶은 거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 이유에 맞춰서 컨셉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이 목적,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이걸 잡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문제는 퍼스널 브랜딩 계정인데요. 저 아직은 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과정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냥 과정만 보여주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과정을 보여주는 시대여야 한다고 하면서 왜 과정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과정, 내가 그냥 오늘 밥 먹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 맥락이 있는 과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월에 1000만 원을 벌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계정들이 대부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보통은 이 과정이라는 게 뭔가를 이미 이룬 사람, 뭔가 그 과정을 이미 거쳐온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결과, 이걸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아니면 내가 꼭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 거야 하는 나의 꿈이나 나의 목표를 콘텐츠에서 보여줘야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 과정을 보고 응원을 하고 싶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관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인스타 컨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물 중심의 계정, 주제 중심의 계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물 중심의 계정은 보통 그냥 일상 계정, 브이로그를 올리는 계정 이런 계정이 인물 중심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올리는 주제가 좀 여러 개여도 사람들이 내 일상을 봐주길 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촌민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촌민님 같은 경우는 뭐 뷰티나 먹방, 육아처럼 다양한 주제들을 올리면서도 팬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엄청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인물 중심의 계정 이 방향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계정의 경우에는 그 인물의 매력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한 부분이 좀 독보적으로 뛰어난 경우에 좀 사랑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을 보는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돈 많고 플렉스하는 그런 라이프 부럽다. 뉴욕에서 월급 800만 원 받으면서 사는 마케터의 삶은 어떨까? 저 사람이 사는 집은 진짜 예쁘다. 감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좀 독보적인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 혹은 성격이 있을 때 그 계정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독보적인 뭔가 매력이나 이런 취향 이런 거는 내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런 걸 추천드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나는 그런 인물 중심의 계정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약간 정보성을 곁들인다든지 조금 유용할 만한 콘텐츠, 주제 중심의
중심의 콘텐츠를 올리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임무를 좀 더 부각하는 식으로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제 중심의 계정은 뚜렷한 주제의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의 부동산 정보들을 올려주시는 규동산님, 귀여운 레시피들을 공유해주시는 시바테이블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 계정도 정보성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마케팅 정보 이렇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면 부산 부동산, 레시피면 귀여운 레시피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계정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알파는 어디서 생길까? 저는 그거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패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청담동에 사는 엄마의 명품 하울백 콘텐츠와 사회초년생 155cm 직장인 오피스룩 이 두 가지는 같은 패션이지만 저는 완전 다른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 다른 컨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마케팅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마케팅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유명한 IT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사수도 없이 실무를 시작한 마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약점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현실 때문에 제 계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단계는 이 컨셉을 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현재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이런 문제를 이런 콘텐츠로 해결해 줄 것이다가 될 수 있죠. 요 빈칸을 채워보시면 됩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나는 예산 없는 회사의 마케터 출신이고 돈과 시간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가진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어려움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떠먹여주는 콘텐츠로 해결할 것이다. 만약에 키장녀를 위한 오피스룩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장님이시라면 나는 155cm 오피스룩을 좋아하는 쇼핑몰 사장이고 결혼식 갈 일 많은 30대 여자가 예뻐 보이는 하객룩을 찾는데 겪는 어려움을 하객룩 코디 팁을 담은 콘텐츠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최대한 구체적인 언어를 쓰려고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나 공감 이런 단어들은 뾰족한 컨셉을 만드는데 독이 됩니다. 성장이란 뭘까? 공감이란 뭘까?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은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제 계정 마케터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의 성장을 돕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장은 뭔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감도 그냥 30대 여자들이 공감할 만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30대 여자가 결혼식을 갈 때 오늘 뭐 입지? 라는 고민을 없애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상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면 조금 더 컨셉을 매력적으로 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은 사실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완전 다른 방향이 더 반응이 좋네? 하고 바뀔 만한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시작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이걸 짜고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두고 지금의 내가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내용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성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